지난 시간까지 연소 계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 좀 정리했는데요. 다시 한번 재정리 한번 해보죠. 중요 개념들. 공기량이라든지 공기비에 대한 계산입니다. 실제로 집어넣는 공기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공기량에 플러스 과잉 공기를 집어넣는 거죠.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덤으로 더 넣어야 된다. 이론 공기는 어디에서 계산하는 거냐면은 연소 반응식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연소 반응식. C 플러스 O2는 CO2,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O, S 플러스 O2는 SO2 이런 연소 반응식대로만 그냥 계산식대로만 하는 거고, 실제로 투입을 해서 공기를 넣어가지고 연소를 시키면은 연료 옆에 계속 머무르면서 연료가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공기가 바로 굴도로 날아버리는 공기도 있고 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덤으로 더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은 실제 공기는 이론 공기보다도 항상 3배 이상이 들어가요. 이걸 보고 공기비라고 합니다. 공기비, 그리고 과잉 공기 개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공기비를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그러니까 배기가스 분석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 공기 나누기 이론 공기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식 이외에도 네 가지나 더 있어요. 사실 네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CO2 퍼센트 최대값 맥시멈이라고 써도 돼요. 영어로 MAX 나누기 실제로 측정한 값 CO2 퍼센트. 밑에 있는 CO2 퍼센트는 뭐냐면은 배기가스를 실측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해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CO2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 조건에서는 구하라가 아니라 이미 값을 주어질 거예요. 근데 산업기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CO2가 최대로 얼마나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최대값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연소과학이 좀 심화학습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능사 수준에서는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연소 반응식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이건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공기비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연성분의 연소 반응을 정리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C 플러스 O2는 뭐예요? CO2 플러스 발열량 이랬죠? 이렇게 됐고요. 탄소가 성분이 타서 산소가 결합해서 탄산가스가 나오고 열량이 나온다. 이게 1kg당이면은 산소가 얼마? 32kg, 12kg이죠? 12kg이면은 32kg 들어가서 44kg 나온다. 부피로 따지면은 1km몰이면 22.4 노르마일파미터가 나온다. 생성되는 것도 22.4 노르마일파미터가 나온다. 이겠죠? 근데 이것을 1kg라고 단가를 내면은 이게 산소가 기체이고 CO2도 역시 상온에서 탄산가스 기체이니까, 기체는 무게를 잘 내는 것보다도 부피 쪽으로 측정이가 좋죠. 생각해 보시면 요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하면은 킬로그램을 재기가 어려운 거죠. 부피를 내기가 쉽죠. 왜? 밑바닥 가로, 저쪽으로 세로, 높이. 그럼 부피가 바로 나오잖아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부피 구할 때 밑바닥 내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하면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체는 어디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
이런 것은 부피를 재기가 좋지 무게를 재는 것은 사실 진짜 어렵죠. 이 교시에 있는 무게를 재봐라 그러면 저울을 어떻게 재야 될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료 성분은 킬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산소나 생성물이 생기는 배기가스는 부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kg당 1.867. 왜? 12kg에 22.4 들어가니까 이걸 1kg당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6kg면 이거 반틈, 1kg면 12분의 1이 되겠죠? 1.867 노르마이크로미터에 산소가 들어가고 탄산가스가 1.867 노르마이크로미터가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발열량은 8,100kcal씩 나온다. 이 발열량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열량계라고 하는 것으로 열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 측정을 해본 값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별다른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죠. 자, 이처럼 가연성분이 세 가지 하는데 먼저 탄소가 타는 식은 이렇고요. 수소가 탈 때는 H2가 플러스 2분의 1 O2하고 타가지고 H2O로 된다. 그리고 열량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똑같이 그냥 1kg으로 바로 계산하면은 수소 1kg당 산소가 얼마? 5.6 노르마이크로미터.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5.6 노르마이크로미터의 산소가 들어가고 수증기는 얼마 나온다? 11.2 노르마이크로미터의 수증기가 나온다. 이게 무게를 치면은 9kg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 1kg이 타면은 물이 9배로 나온다. 물론 산소 무게가 8kg이 되겠죠. 1 플러스 8kg 그러면 9kg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다시 정리한 건데 복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쏘련 말이죠. 완전히 복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쏘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연소공학은 이 세 개의 가연 성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수월해. 이게 80% 90%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거 숫자를 조합하는 거예요. 조합하는 건데 그냥 어렵다 연소만 나오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첫째는 게으르다. 왜?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둘째는 두려움이다. 왜?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은 이거 한 개입니다. 이거 통째로 한 개입니다. 이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개수로 설명하면은 그때는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을 때 차례대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끄덕끄덕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복습이 돼야 돼요. 복습. 여러분이 한 번 들어서 머릿속에 새겨진다? 그럼 기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계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강의에서 인강에서는 특징이 뭐냐? 반복을 안 시켜주죠. 내가 해야 하잖아요. 스스로.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습 많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끝나죠. 그러면 그게 어디 시골에 가가지고 약장들 약 파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한번 시작 듣고 화장지 한번 돌리고 자 이제 기회는 이번 분입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복습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시골에서도 약 파는 약장들한테 화장지 하나 얻어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영국 속담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부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배를 갖다가 노를 저어서 올라가는데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속을 붙이려면 처음에 쭉 가라고 해요. 제자리예요. 여러 번 해도 제자리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부터 이렇게 힘이 붙는 거죠. 여러분 칸 같은 거 저녁 경기할 때 넓은 강줄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속에 물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는데 그걸 어때요? 거슬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가속이 안 붙어요. 어느 정도 계속 해야지만 노를 저어야지만. 근데 졌다가 피곤하다고 쉬면 어때요? 공부가 제자리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졸업한 뒤로 계속 쉬고 있으니까 그 졸업할 때 그만큼 지식이 남아있어요? 절대 안 남아있어요. 잊어버리지. 빠꾸하는 거예요. 빠꾸하는 거. 빠꾸하니까 어디로 와요? 하루 쪽으로 올라가죠. 배웠던 것도 다 까먹잖아요. 여러분이 노를 젓는 작업 자체가 복습이에요. 복습. 공부는 복습입니다. 복습 안 하면은 꽝이에요.
자, 요거 1kg으로 기준하면 얼마예요? 1kg. 0.7 노르말 리터에 산소가 들어가고 아방가스가 0.7 노르말 리터가 생겨요. 어때서 이런 결론이 나왔느냐? 이건 다시 안 할게요. 왜? 지난 시간에도 이걸 쭉 자세히 했어요. 그걸 읽어보세요. 열량이 얼마 나왔어? 2,500kcal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가 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1kg당 5.6, 11.2, 34,000. 1kg당 1.867, 1.867, 8,100kcal. 황은 1kg당 0.7, 0.7, 2,500kcal. 이 숫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완성된 숫자는 지난 시간에 이미 연소 계산 반응식을 자세히 설명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발열량 부분이 있어요. 발열량이 탄소가 이만큼 나오고 수소가 이만큼 나오고 황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이만큼 제대로 나올까? 안 나와요, 사실. 완전히 연소를 시켜서 이론적으로 요만큼 8,100, 34,000, 2,500 이런 식으로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본 발열량. 완벽하게 연소를 하면 이만큼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발열량.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고위 발열량이라고 해요. 고위 발열량. 그래서 세 번째는 발열량 부분인데요. 고위 발열량은 지대로 나오는 발열량이 아니에요, 사실. 완전히 연소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8,100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게 고위 발열량인데 실질적으로 연소를 시켜서 완전 연소가 되었어도 완전 연소에서 발열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연료 중에 수분이 있다거나 물기, 수분이 있다거나 또는 연료 중에 수소 성분이 있다면 수소 성분이 있으면은 수소는 어떠한 반응을 하냐면은 자기가 타면서 결국 물이 만들어져요. H2O가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4,000kcal가 열량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증발을 해요. 다시 연소실 안에서 물기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증발을 해 다시. 그러면 증발하면 다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연료 중의 수분과 연료 중의 수소 성분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물기가 생기는 거죠. 요것은 애초에부터 있었던 물기고 요것은 불이 타면서 생긴 물기죠. 이것이 어때요? 증발하는 거죠. 증발하면서 열을 조금 뺏어가요. 그래서 완전 연소할 때 나오는 발열량 빼기 물기가 증발하면서 뺏어가는 증발 담열 곱하기 뭐예요? 물의 양. 이렇게 빼준 것을 진짜 참 발열량 이렇게 말하고요. 완전 연소할 때 이론적으로 나왔던 이 발열량이 뭐냐? 이게 고위 발열량이에요. 그리고 물기가 증발하면서 빼줘서 요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계산한 이 발열량을 보고 저위 발열량, 참 발열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에서 빼기 증발 잠재를 얼마 잡냐? 530분 잡는 게 아니라 600 잡는다고 했어요. 600. 왜 600 잡느냐면은 연료의 온도가 실내 온도 보관 상태에서부터 계속 배관을 흘러가서 번호로 분사를 해서 불이 타면서 거기서 증발해서 나가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 있었던 물기, 실내 온도에 있었던 수소 성분을 먼저 거기서부터 100도에서부터 이렇게 증발해갖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실내 온도 보관 상태에서부터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증발하는 거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게 539만 치는 게 아니고 이때 18도, 20도 상온에서 실내에서 보관하는 온도부터 상승한 거로 쳐서 대략 600kcal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곱하기 수소 성분이 타면은 몇 배가 생겨요? 수소 1kg당 물이 몇 킬로? 9kg, 9배가 생겨요. kg당으로. 그래서 수소 성분의 H 성분의 9배 VH 플러스 연료 중에 애초에 들어있던 워터 성분, 물 성분, W 성분 이렇게 해서 총 생길 수 있는 물의 양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저위 발열량이다. 이게 참 발열량이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네. 저위 발열량.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배기가스량을 분석하는 거라고. 배기가스량 계산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탄화수소류, 탄수화 수소로 되어 있는 기체 연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것들이 탈 때 어떤 연소 반응식이 되는가 그것까지 하는 기능사 수준에서는 억수로 거기까지는 2차 중화식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배기가스량은 연료가 타가지고요.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가 이렇게 공기가 투입되면은 산소는 뭐예요? 연소가 되는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공기가 또 뭐로 이루어졌어요? 질소 이루어져 있죠. 산소 질소. 하고 나면은 이제 배기가스가 나와요. 자, 네 번째입니다. 배기가스량을 개념만 소개할 텐데요. 이 양을 숫자까지 대입해서 이걸 계산을 한다. 이것은 이제 산업기사 기사 수준입니다. 왜? 여소공학의 한 과목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개념부터라도 알고 있으면 편해요. 한글로 합니다. 영어로 기호를 써가지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되게 헷갈려요. 기호는 저자마다 다릅니다. 저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기호에 연연을 두지 마시고 한글로 일단. 자, 배기가스량은 무엇을 참고를 하냐면은 연소 반응식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소개했던 탄소가 타면은 CO2가 나오고 수소가 H2가 타면은 H2가 나오고 그 다음에 S 황성분이 타면 SO2가 나온다. 이것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차례대로 해보죠. 먼저 가연성분. 그 다음에 안 타는 성분이 있어요. 불연성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가연성분, 불연성분이 있는데 이 가연성분에 뭐가 있냐면은 C, H, S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플러스 공기를 투입해요. 그쵸? 공기 투입하겠죠? 공기를 투입하는데 공기 중에 뭐가 있죠?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죠. 이제 아르곤은 0.9%니까 이제 빼봅시다 한번. 자,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냥 공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덤으로도 들어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두 종류 들어가요. 진짜 타는데 필요한 공기가 있고 뭐예요? 과잉 공기가 있겠죠. 그러겠죠? 과잉 공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불연성분은 CH, 뭐 S, 뭐 이렇게 했고 또 질소 성분도 있고 뭐 등등도 있고 또 W 수분 성분도 있죠. 이렇게 있겠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간에 큰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자, 이 CHS는 산소하고 합해져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합해지고 이렇게 합해져서 뭘로 나오냐면은 CO2. CO2. H2O. 이제 가연성분 공기 합해지면 뭐가 나와요? 여기가 배기가스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연성분, 불연성분, 아무튼 이쪽이 연료예요. 연료가 합해져서 공기하고 합해져서 배기가스가 나와요. 그 다음 황성분이 탄에는 산소가 합해져서 뭐 나와? SO2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이제 질소는 질소대로 나오고요. 알겠죠? 안 타니까. 그 다음에 과잉공기는 무엇대로 나와? 그대로 과잉공기대로 나오겠죠? 양 자체는 그대로 나와. 양 자체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나오고 연료 중에 질소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분 나오죠. 연료 중에 뭐예요? 수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H2O 이 수소가 탈 때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료 중에 수분이 들어있던 거, 그렇죠. 연료 중에 수분이 들어있던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 발열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고위 발열량과 저희 발열량 차이가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분이 증발하는 거죠. 증발하면서 열량을 빼앗아가는 거죠. 네. 맞죠? 그래서 첫째로는 이겁니다. 개념이 이거예요. 수소, 연소 시 생성되는 H2O 하고요. 그렇죠? 연료 중 수분
W 성분하고요. 이것이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포함이 돼서 계산하면은 습가스라고 하고요. 알겠죠? 또는 습배기가스라고 하고요. 예? 뭐라고요? 습가스. 습배기가스. 만약에 포함이 안 돼서 요거 빼고 계산해 요것만 딱 빼놓고 그러면은 건배기가스라고 해요. 개념이 이겁니다. 배기가스 양을 계산하는데 수소가 탈 때 나오는 H2O하고 연료 중에 애초에 들어있던 물기하고 이걸 아예 빼고 계산하면 이걸 없다고 빼고 계산하면 나머지만 계산하면은 건조한 가스가 그래서 거실거실한 건배기가스라고 하고 요 두 개 항목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습배기가스라고 해요. 알았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배기가스 중에는 습기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두 번째 공기량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론 공기량을 투입을 해서 계산한 걸 보고 이론 배기가스라고 해요. 알았죠? 이론 공기량만 투입을 해서 나온 계산을 하는 그런 배기가스량 보고 이론 배기가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 공기량을 투입을 해서 나오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 실제 배기가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조합을 해요. 조합을 하면 뭐가 그냥 네 종류가 나오는데요. 실제 습 배기가스, 실제 건 배기가스, 이론 습 배기가스, 이론 건 배기가스.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냐? 산업기사는 저걸 실제로 연료의 성분만 분석을 해놓고 공기비만 가지고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세하게 숫자로. 그런데 기능사는 개념상으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배기가스는요 이렇게 합니다. 계산이 실제 배기가스는 이론 배기가스에다가 실제하고 이론하고 공기량 차이잖아요, 그죠? 네? 플러스 뭐냐면 과잉 공기량을 보태면은 실제 배기가스가 되는 거예요. 이론 배기가스는 어차피 이론 공기만 넣은 것인데 과잉으로 덤까지 넣으면 과잉 공기까지 플러스하면 실제 배기가스가 되는 거예요. 량 자체가. 그 다음에 습가스는 습배기가스죠. 습배기가스 량은 건 배기가스에다가 건조한 배기가스에다가 뭘 더하는 거예요? 습기량을 더하는 거예요. 습기량이 뭐예요? 나오는 H2O나 뭐예요? W량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것을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글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으로만 일단 기능사 수준이 이렇게 알주시고 어차피 산업기사 기정하면 또 뭐 신기한 거 있냐 그게 아니고 이미 배웠던 연소 반응식 C 플러스 O2는 CO2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 S 플러스 O2는 SO2 요 식을 계속 이용해요. 그 단가표를 계속 이용해요.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면은 산업기사 기사 수준까지 아는 것이고 그냥 처음부터 때려 제끼면 기능사 수준부터도 모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연소가 알면 알고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탄화수소류,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연소 계산인데요. 탄화수소가 탄소, 수소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메탄이라든지 C2H6, 에탄이라든지 C3H8, 프로파이라든지 C4H10, 분탄이라든지 이런 종류 아닙니까?
이제 요 두 가지는 천연가스에 주로 들어있고 대부분은 메탄이고 아주 극소량이 에탄이 들어있고 프로판이나 부탄 또 프로필이나 부틸렌 이런 것은 LPG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가스,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한 도시가스나 LPG, 기초재료를 사용하는 거 이것은 맨날 등장하는 것이고 가스 기능사 공부할 때도 이거 맨날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이게 5개 이상 넘어가면은 상온에 요 평상시 우리 온도에서 기체가 아니고 액체로 존재하기가 쉬워요. 액체. 그러면 상온에서 액체로 그냥 존재한다 그러면 고압가스법의 적용을 안 받고 위험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요. 근데 연소 반응식은 어때요? 똑같이 사용을 해요. 똑같이. 그래서 탄소, 수소가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탄소가 몇 개, 수소가 몇 개,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다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서로. 요건 1개, 4개, 2개, 6개, 3개, 8개, 4개, 10개 이렇게 개수가 다 다른데 그냥 대표식으로 하나 적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C 플러스 O2는 CO2다. 요거 하고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다. 요거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산소가 통째로 몇 개 들어가? 1개라는 거죠. 그쵸? 네. CO2가 통째로 몇 개 생겨? 1개 생기죠. 뭐가 있대? 요 C 성분이 몇 개 있대? 1개 있대.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수소가 탈 때는 산소 분자가 몇 개 들어가? 2분의 1개 들어간다. H2가 몇 개 생기냐? 1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 분자라고 하지 말고 수소 성분이 알갱이가 몇 개 있대? 2개 있대. 알았죠? 그러면은 요것이 만약 1개면은 낱개로 1개면은 몇 개? 4분의 1개이고 2분의 1개가 생길 거예요. 응? 자, 이게 1개가 만약 2개면 2개, 3개, 4개, 4개, 5개, 5개. 거시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거시기. 그럼 이게 머시기면 머시기에 4분의 머시기에 2분의 머시기에 이러면 되겠죠? 네. 그래서 대표식이 이렇게 돼요. 탄소가 X개 거시기, 수소가 머시기 이렇게 되면은 산소가 몇 개 들어가냐면은 탄소 탈 때도 들어가고 수소 탈 때도 들어가죠. 그렇죠? 따로따로 들어가죠? 네. 산소가 있었으면 거시기만큼 들어가죠. 개수가 똑같이 들어가죠. 네. 그렇죠? 수소가 탈 때는요 4분의 1만큼 들어가. 수소 1개당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2 뭐예요? Y개만큼 들어가. 수소가 Y개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거기 타고 나면은 얼마나 나와요? CO2는 탄소 들었던 그대로 나와요. 탄소가 X개면은 X개만큼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수소가 탈 때는 뭐예요? 수소 알갱이가 2개 있을 때 물이 1개예요. 반틈 생기는 거죠. 반틈. 그러니까 Y개만큼 있으면은 2분의 Y개만큼 물이 생겨요. 이게 탄화수소류의 연소의 대표식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 예를 들면은 프로판을 보면은 C3H 샤립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산소가 들어가느냐면은 산소 개수 있었던 3개 플러스 수소 개수 있었던 8개의 4분의 1만큼이 산소가 들어가요. 하고 나면은 CO2가 몇 개 나오느냐? 원래 산소 개수 있었던 3개만큼 CO2가 나와요. H2가 얼마 나오느냐? 원래 수소 개수 있었던 8개의 반절 나와요. 2분의 8. 요걸 숫자로 괄호 안에를 계산해두면 3 더하기 4분의 8이면 이게 2죠? 3 더하기 2니까 뭐? 5가 되고 요거 오면은 2분의 8이니까 숫자로 하면은 4가 되겠죠? 깔끔하게. 식마에 이렇게 되겠죠? 부타 같으면은 이게 4하고 10으로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응?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와 있는 52번, 55번, 56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연소 반응식 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자, 그러면은 56번부터 한번 보시죠. 56번. 보일러의 배기가스 성분을 측정해서 공기비를 계산해서 실제 건배기가스량 계산을 공식으로 만든 거 실제 건배기가스량 나오고 이론 건배기가스량 나오고
이론 연소 공기량 나오고 공기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 건배기가스량은 실제는 항상 이론 가스에다가 뭐 따가요? 아이 공기량 따가죠. 이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제로 구하는 것은 실제 배기가스량은 이론 배기가스량의 과잉 공기량이야. 이론 배기가스량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실제 배기가스량 기호로 나와 있어요. 과잉 공기량은 어떻게 구하냐? 과잉 공기량만 구하면 돼요. 그쵸? 맞아요. 틀려요. 과잉 공기는 과봉은 70 빼기 20이죠. 맞나요? 실공은 어떻게 내요? 공기비 곱하기 20이죠.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공기비 곱하기 20이죠. 이론 공기의 몇 배이냐? 그게 실제 공기잖아요. 7을 플러스는 거예요. 빼기 20인데요. 20도 1 곱하기 20 이렇게 똑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을 만들었냐면은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같은 거 반복되면 한 번만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곱하기 20 곱하기 20 같죠? 이거 한 번만 쓰는 것이고요. 모양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 뭘로 묶어놓는다? 가로로 묶어놓는다. 이거 인수분해를 정말 입학할 때부터 기초부터 그렇게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죠. 어떤 거예요? 가령 2 곱하기 4가 있다. 빼기 2 곱하기 3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산을 보면 2, 4는 8에다가 빼기 2에서 6에하고 3에서 답이 18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2, 4는 8에다가 2, 3은 6을 빼는 거죠? 8 빼기 6이 답이 2가 나와야죠. 공항이 계산이 눌러놓으면 말이죠. 근데 이걸 식을 간단하게 적으려면 곱하기 4가 공통이잖아요. 죄송합니다. 2 곱하기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공통된 것은 한 번만 적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4나 빼기나 3이나 공통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포장지에다가 이렇게 봉투에다 묶어놓는다고 그랬죠. 4 빼기 3 이렇게 되죠. 4 빼기 3이니까 얼마야? 가로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죠? 1이니까 2 곱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식을 공통된 거, 같은 모양은 한 번만 쓰고 같은 모양이 아닌 것은 그냥 봉투로 묶어놓는 거, 가로로 묶어놓는 거, 그걸 간단하게 압축을 해놓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게? 인수분해라고 한다.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곱하기 똑같죠? 틀린 거 뭐예요? 공기비 공통 안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빼기, 그 다음에 1 이런 것은 공통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비 빼기 1에다가 곱하기 20 하면은 결국에 이게 뭐라는 소리야? 가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15 빼기 20해도 되고 공기 빼기 1 곱하기 20해도 과잉공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식이에요. 과잉공기를 따로 구하는 거. 지금 문제에서는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배기가스는 이론 배기가스에 플러스 뭐야? 공기비 빼기 1하고 곱하기 20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잉공기량이란 말이 아시겠죠? 이 식모양이 똑같아요. 문제가 바로 그 56번이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호로 바꿨는데 똑같은 문제는 나머지잖아요. 그렇죠? G는 G5 플러스 괄호 M-1을 갖고 곱하기 A5 이 기호로 써져 있는 것이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이론 배기가스량 플러스 공기 빼기 1을 받았고 곱하기 이론 공기량 이렇게 되어 있는 식 모양이 똑같다. 56번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기호로만 바꾸는 것 뿐이에요. 기호로만 바꾼 거예요. 알겠죠? 기호로만 이게 실배기가스량은 G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론 배기가스량 뭘로? G5로 나왔고요. 공기배 기호는 뭘로? M으로 나왔고 M 빼기 1 곱하기 이런 공기량이 걸로 A5로만 이렇게 나온 것 뿐이에요. 기호로만 바꿨어요. 기호를 찾아가면 돼요. 한글로 풀이를 하고 기호는 그냥 매칭하는 거죠.